김씨 부부의 60대 성생활 이야기. 김씨는 올해 환갑을 갓 넘긴 62세의 평범한 가장이다. 아내 이씨와는 33년을 함께했으며 두 자녀는 모두 출가해 지금은 오랜만에 부부만의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씨의 마음속에는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익숙해졌다고 믿었던 부부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멀어져 있었고 성적인 거리감은 점점 대화의 단절로 번져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들 기력의 저하, 성욕의 감소,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은 그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보건소에서 집어든 한 장의 안내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노년기 부부를 위한 정서, 성상담 프로그램이라는 문구에 끌린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 한 걸음이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게 될 줄은 아직 몰랐다. 상담실에 들어선 김씨 부부는 약간의 긴장과 망설임을 안고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색감의 조명과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분위기였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두 사람을 맞으며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자리를 권했다. 잠시 차를 따라주는 시간을 가진 뒤 상담사는 조심스럽고 따뜻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혹시 요즘 부부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울림처럼 번져갔다. 김씨는 아내를 슬쩍 바라보았고 아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말로 하기 힘들었던 시간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김씨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문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냥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아내랑 대화도 줄었고 잠자리도 거의 없고요. 예전에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아내와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TV만 보다 말이 없어져요. 그게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마음 한편으론 그게 싫습니다. 자꾸 뭔가 꺼리게 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아내가 싫은 것도 아닌데 괜히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럴수록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아내 이씨는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예전보다 몸이 자주 아프고 일도 없는데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몸이 변하니까 마음도 따라 무거워지고요. 그런데 남편이 괜히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게 보여서 저도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말은 안 해도 밤마다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모습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걸 볼 때마다 미안함과 함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사실은 저도 안고 싶은데 괜히 아프거나 피할까봐 망설이게 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과 오랜 시간 쌓여온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상담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감정은 60대를 전후한 많은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의 변화나 거리감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개인의 문제 혹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오해하곤 하죠. 중요한 건 그런 변화가 부부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함께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춰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이기도 해요. 누구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고 부부이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김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아래로 떨궜다. 예전에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씻고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그게 우리 부부에게는 일상처럼 편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흐름이 뚝 끊겨버렸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자꾸 주눅이 들었어요. 그냥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창피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싶으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까봐 그게 더 두려워서 결국엔 가지도 못했어요. 상담사는 김 씨의 말을 따뜻하게 받아주며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50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잠이 깊지 않거나 쉽게 짜증이 나는 등의 변화도 모두 연결된 현상이에요. 이 변화들은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삶의 리듬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남자답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병원에서 관련 검진을 받아보는 건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대처도 가능하니 건강한 성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아내 이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도 폐경 이후로 몸이 많이 변했어요.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엔 작은 일에도 쉽게 웃고 울곤 했는데 요즘은 감정이 무뎌진 것 같고 마음이 자주 가라앉아요. 몸은 더 민감해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건조함도 심해져서 잠잘 때마다 불편하고 그게 쌓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괜히 약해 보일까봐, 짐이 될까봐 꾹꾹 눌러왔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시기의 성생활은 단지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과 안정감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져야 해요. 20대, 30대 때의 격정적인 형태를 기대하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꼭 잡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하루를 다정하게 들어주는 시간이 소중해질 수 있어요. 또 안아주는 행동이나 같은 공간에서 따뜻하게 함께 자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나는 내 곁에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성적인 친밀감 이상의 감정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스킨십은 그 자체가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꼭 무엇을 하지 않아도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이 서로를 보듬고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거든요. 김 씨는 상담사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곤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네요. 사실 잠자리를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늘 저를 짓눌렀어요. 잘하지 못하면 어쩌나, 괜히 어색하면 또 서로 마음만 상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만 잡고 함께 자도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 뭔가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아, 나도 이대로 괜찮구나. 서로를 느끼는 방식이 꼭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구나 싶어서요. 상담 후 김 씨 부부는 변화를 위해 작은 약속부터 실천해보기로 했다. 매주 하루 저녁 TV는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아내는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했고 김 씨는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이내 아내가 요즘 읽고 있는 소설 속 감정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김 씨는 손주가 보낸 음성 메시지를 함께 들려주며 웃음을 나눴고, 때때로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함께 보며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다. 어느새 그 시간은 둘만의 감정 산책이 되었고, 그 따뜻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했다. 한 달 뒤 다시 상담실을 찾은 날, 두 사람의 표정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굳어있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화 중간중간에는 가벼운 웃음까지 섞여 나왔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은 아내랑 손을 잡고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그런 게 사소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손끝에서 마음이 전해지는 걸 느낍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고요. 아내 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감싸줄 때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번지더라고요. 꼭 안아주지 않아도 그 손 하나로도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상담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성생활은 단순한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깊은 언어이며 특히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육체보다는 감정과 배려, 온기로 이어지는 관계의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 두 분은 단절된 시간이 아닌 다시 이어지는 시간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몸의 접촉은 줄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온도는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이제는 손끝의 떨림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기이고 그런 감정을 나누려는 노력 자체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의 시작입니다.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한다고,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도조차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냥 서로를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손을 잡는 것, 눈을 맞추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더라고요. 꼭 뭔가를 해야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 머뭇거리며 아내의 손을 먼저 잡았고 아내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그의 손을 감쌌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번져 가슴으로 퍼졌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처음 나눈 그 작은 접촉은 그들에게 잊고 지낸 감정의 문을 조심스레 다시 열어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날의 스킨십은 둘 사이에 오래전 놓쳐버린 다리를 다시 놓아주는 듯했다. 그 다리는 과거의 애틋함과 현재의 진심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고 그저 손을 맞잡고 걷는 그 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의 고백처럼 느껴졌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부부의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 익숙한 이름과 얼굴, 각자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성이 멀어진다는 통념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세월을 함께 견뎌온 두 사람이 다시 손을 맞잡고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해간다. 중요한 것은 성생활이 그저 육체적 접촉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이어붙이는 정서적 달이라는 사실이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방식도 함께 성숙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성숙은 손끝의 떨림, 눈빛의 공감, 말없이 건네는 온기 속에서 피어난다. 그렇게 부부는 점점 더 깊어지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서로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분이 있다면 살짝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부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잊고 지낸 소중한 감정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눌 때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